말투가 긍정적인 분들도 있다. 분들도 있다. 그런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계속 맺게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투에서 전해지는 감정에 사람들이 영향받기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전할 때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더 정확하게 하는 편이다. 어떨 때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담담하게 말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내용인데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때 당당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이다.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것은 상대가 그대로 받는다. 어떤 분은 엄마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었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고 반항심이 생겼다고 한다. 모든 감정을 죽이며 살기로 하고 무슨 말도 듣기 싫어서 사춘기 시절 내내 싫어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그분의 엄마는 그런 딸의 태도에 우리 딸은 싸가지가 없다며 동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딸을 늘 비난했다고 한다. 그분은 엄마의 그런 행동에 마음이 상한 적이 많았다고 하였지만 그분의 엄마는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고 속상해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준 상처는 거의 기억을 못한다. 그 당시 그분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예의를 중요시했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할 만한 말은 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말을 참고 있을 때 관계보다 할 말을 하는 지금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과거에 좋지 않은 관계는 멀어졌지만 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 한 번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아기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와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투이다. 보기에는 눈높이에 맞추는 것 같지만 그런 말투로 하다 보면 자신의 수준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수준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수준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엄마의 자리에서 아이의 자리로 가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모습을 본다. 엄마의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의 감정에 함께 느끼고 반응도 잘 해주지만 밝고 안정감 있게 말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엄마의 모습을 지닌 채 눈높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이 말투로 하는 분은 그랬죠. 엄마는 싫어 흰 등의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의 모습 그대로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은 그랬구나. 엄마는 지금은 하고 싶지 않네. 그리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연인 사이도 아이 말투로 바뀌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가 부모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때에 그렇게 말투가 나오기도 한다. 자신의 말투가 자신의 현재 상태일 수 있으니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서먹해지거나 다양하게 변하겠지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말투가 바뀌기도 한다.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보면 자신도 그와 비슷한 말투를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 본인이 선택한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은 강하게 긍정적인 것에 끌리듯
극단의 것에 끌리기도 한다. 극단은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기도 하다. 중간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는 것이 균형 잡힌 모습인데 극단은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 말투도 단정적이고 관계도 맺거나 끊어버린다. 때와 상황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말을 할 때도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은 수용하지 않는다. 물론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중간 부분을 무시하며 회색지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미지근한 상태를 비난하며 강한 것만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대하듯 상대에게 대한다. 나는 자기 신뢰를 갖고 유연하게 살아가라고 말할 때가 있다. 신뢰를 가지고 유연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 자기 신뢰를 하는 사람은 조급하거나 자기 주장에 목숨 걸지 않는다. 어떤 분 중 늘 균형을 중요시하며 자신은 언제나 평안하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평안하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말투는 강했다. 인상을 쓰며 강하게 안정을 강조하는 여성분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불안의 크기만큼 크기만큼 평안하다고 되뇌고 있었다. 말투는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정말 평안하신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으며 평안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평안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일 뿐이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더욱 불안해 보였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었다. 그분은 점차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말투도 바뀌어져 갔고 평안을 강조하지 않게 되었다.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계속 강조하고 있을 수 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소한 말이 줄어들고 강요하는 말투가 사라진다.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며 사소한 말투 하나라는 듯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강의를 갈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본다. 목소리를 점검하고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를 내가 먼저 들어보며 점검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새로운 교육들이 나온다고 해도 새로운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도 자신의 프레임이 낡고 경직되어 있고 작다면 변해야 할 때이다.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꾸어야 새로운 지식도 잘 어우러질 것이다. 말보다 말 속에 담겨있는 것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므로 변화된 긍정적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변화된 긍정적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고 누워서 떨어지는 과일만 먹겠다는 사람이다. 어떤 분은 자신은 몸이 약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자신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분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어야만 안심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과 그렇게 타협하고 사는 분이었다. 자신과 타협을 멈추고 화해의 손을 잡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약해서 못한다는 핑계의 말이 멈추고 책임감이 없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징징대는 듯한 말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자신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에 건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로 했고 자신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어 말투가 달라졌던 것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면에 힘이 있어야 외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아픈 사람이 여행을 다닐 수 없듯이 아픈 사람이 다른 아픈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한 사람이 모여 각자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서로 인정하는 관계는 서로를 아끼는 풍성한 만남이 될 것이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건강한 한 사람이 모여 각자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서로 인정하는 관계는 서로를 아끼는 풍성한 만남이 될 것이다. 상위 1%의 말하기. 현재 나의 말투를 점검하기. 현재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말 한마디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의 영향. 우리는 관계가 먼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말은 꼭 언어만이 아니라 눈빛, 표정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가짐에서 좋은 사람의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상처가 있다면 바로 해결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한마디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격받는 느낌이 들어도 가족이기에 화를 내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지긋지긋하지만 넘어가기 일쑤다. 원인은 가까운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가거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비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짜증이 났지만 집에 오니 아내의 표정이 무거워 보이며 집안일을 시킬 때의 말 한마디가 자극이 되어 아내의 말로 인한 짜증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가서 술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생긴 화를 잘 놀고 있는 아이에게 내일 학교 갈 것 준비 다 했어? 숙제는? 빨리 잘 준비해. 라며 엉뚱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코치가 되려는 사람들이 시험을 칠 때 심사를 하는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심사하면서 피드백하며 떨어뜨려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게 된다. 여러 경우가 많았지만 모두 나와는 개인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 번은 시험에 떨어진 분이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나의 심사 결과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너무 잘했는데 왜 떨어뜨리냐고 항의가 심했다. 그분은 오랫동안 상담을 하신 분이었지만 시험에서 코칭 시연을 할 때는 코칭을 하지 않고 공감만 하고 끝났기에 떨어졌다. 이분은 감정이 중요한 분이었기에 공감을 한 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해 주었다. 결과에 상처받고 공감 한마디로 위로받았지만 자신이 왜 쉽게 상대를 비난하는지를 알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람들은 문자나 SNS를 통한 소통, 유튜브를 통한 소통은 잘하지만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소통의 방법은 다양해졌고 소통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음에도 진정한 연결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문자나 글로 관계를 잘 맺어도
직접 만나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관계가 형성이 잘 되는데 글이나 문자는 정리가 되고 수정 가능하지만 만나게 되면 적절한 선을 두기 어렵고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고민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한 번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나도 모르게 나의 표정은 많이 굳어지고 어두웠을 것이다. 그런 중에 나에게 다가와서 이를 간섭하고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의 상태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상대는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했다. 나의 표정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의 어두운 표정으로 바뀌었고 말을 실수할 것 같아서 되도록 침묵했지만 이미 표정으로 상대방은 자신에게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때 다행히 상대의 불편한 표정을 보고 나의 상태를 인식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 복잡해서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깊은 공감을 못 해주었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했다. 스트레스 상황이 많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던진 말 한마디나 표정이나 태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느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언제나 경청하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힘들 것이다. 자신의 상태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고 상대는 그런 솔직한 표현을 오히려 신뢰하게 된다. 상대가 논쟁하려 하더라도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릴 때 해수욕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 넓은 해수욕장에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막막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넓고 복잡한 해수욕장을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했다. 이러다가 나 혼자 남게 될 것 같고 나만 남겨두고 모두 가버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화장실을 혼자 다녀오라고 보내다니 엄마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생각하며 화가 나 있었지만 엄마를 빨리 찾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찾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찾기 시작했으면 방송이라도 하든지 온 친척을 동원해서 찾아야지. 내가 없어져도 모르는 건가? 모르는 건가? 갑자기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만약 찾게 된다면 화장실 갔다가 가는 길이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했고 차가워지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혼자 헤매는 것이 싫었고 나를 찾지 않는다고 믿으니 비참해지기 시작했다. 어린 나의 마음에 들어온 부정적인 한마디는 존재감도 약하게 만들었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마저 차단해버리는 무서운 말 한마디였다. 그러다가 몇 시간이나 흐른 것 같았다. 갑자기 앞에서 엄마가 나타났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지만 어색하게 서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며 반갑게 앉지 않고 주춤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함께 갔다. 엄마도 그냥 지나다니다가 나를 발견한 것이구나 하고 나의 부정적 생각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 나도 감정을 숨겼지만 엄마도 자신의 감정을 숨겼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차가운 감정의 유리벽이 생겼고 친밀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엄마랑 우리가 있던 자리로 갔지만 아무도 나를 찾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나는 서러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해수욕장 사건을 물어볼 수 있었다. 엄마는 그때 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앞이 깜깜했다고 했다.
그런데 나를 보는 순간 반갑고 놀랐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에 너무 어이없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가 먼저 와서 울면서 안겨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나는 이미 냉담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차가움과 어색함에 불편했던 것이다. 사랑은 자존심이 아닌 진심을 전달한다.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엄마가 아이와 같은 감정 상태로 있게 되면 관계의 통로가 막힌다. 아이가 어떻든 엄마 자신도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 아이의 상처는 엄마의 사랑의 품에서 해결되기 때문이다. 해수욕장에서의 한마디는 엄마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엄마의 애타게 찾았던 심정을 들은 후 차가운 엄마에서 사랑이 많은 엄마로 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부정적 한마디가 사실적으로 바뀐 것이다. 나를 찾기 위해 급하게 친척 어른들을 불러서 양쪽 끝에서 마주보며 훑어나가는 방식을 생각해서 나를 찾아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다들 놀고 있었기에 이런저런 배려를 하느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고 꼭 필요한 사람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다는 것이다. 찾았다는 것이다. 못 찾게 되면 아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간절함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찾았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다. 솔직한 감정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자신을 속이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솔직함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존심의 껍데기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상처 준 사람에게 말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기회를 엿보기도 한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인생은 성장이 아닌 퇴보의 길을 가는 것 같다. 성장하는 곳에는 꿈이 생기지만 퇴보하는 곳은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자신은 할 수 없다는 듯 종류의 부정적인 말들이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로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핑곗거리나 합리화를 대신해주기도 한다. 그런 말은 위로가 필요해서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못한다.